21세기 민족일보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1월 24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진핑 당의 정풍운동 반부패 투쟁 강조.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비서이자 중앙군사위원장은 22일 개최된 당중앙징계감독위원회 5차 전체 회의를 주재했다. 위원회에는 시진핑 총비서를 비롯해 리커창, 리잔수, 왕량, 왕호닝 등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위원회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첫 회라며 2021년을 부각했다. 시진핑은 100년 된 당으로서의 선진성, 순결성, 활력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당의 정풍운동과 반부패 투쟁을 강조했다. 그는 또 형식주의, 관료주의의 자생을 막고 당과 국가감독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을 엄격하게 관리하려면 정치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치적 판단, 정치적 이해, 정치적 집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진핑은 특히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간부들부터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면서 책임있고 직책이 중요한 간부일수록 규율을 준수하고 감독을 강화하며 법규 위반 사례를 우선 조사 처리함으로써 불건전한 관행과 부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행정부 교체에 발맞춰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수립에 앞서 내부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미국 겨냥 군용 드론 개발. 중국이 미국 등 적국을 정찰하고 공격하기 위해 무인 항공기 함대를 양성시켜온 사실이 유출된 중국 국방부 문서에 의해 밝혀졌다고 22일 에포크 타임스가 보도했다. 에포크 타임스에 따르면 유출된 국방부 문서는 2017년 7월에 작성됐다. 유출 문서에는 중국이 군사용 드론을 개발해 해상, 육상, 항공, 우주 통제권을 확대하고 통신, 전자장비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또 소형 장거리 군용 드론 2종을 설계해 2018년 말부터 연간 1000대의 무인기를 생산한 것으로 여기에는 1억 3천만 위안의 예산이 책정됐다. 중국 국방부는 이 프로그램으로 수직적 전투에서 최신 전투력으로 국방력을 강화해 미국의 무기에 맞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래 전쟁에서 다른 나라의 정보를 통제하고 제한하면서 더 많은 정보 자원을 획득하는 것은 평화 시에는 핵심적 경쟁 요소이고 전쟁 시에는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고 밝혔다. 군용 드론은 저비용으로 위험한 환경에서 전투 수행이 가능해 현대전의 필수 장비로 각광받고 있다. 국방부 문서에는 군용 무인기 윙룽, 카이용에 대해서도 언급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 무인기가 미국 무인기 프레데터와 리퍼의 핵심 기술을 복제한 것으로 보며 기술 유출 경로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에 진출한 중국 기술 스파이들의 소행으로 분석했지만 친중 성향을 띤 민주당 인사들이나 리노에 의해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국방부 계획대로라면 개발된 드론은 이미 실전 배치됐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개정 국방법이 시행되고 4일 시진핑 주석이 중앙군사회의를 개최해 전군 전쟁 대비 1호 명령서를 내리고 강군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중국 측의 이러한 행보가 빈말로 보이지 않는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석유 장관, 우리는 살아남았고 트럼프는 무너졌다. 이란에서 22일 석유, 가스, 정유, 석유화학 전시회가 개최됐다. 전시회는 이란 550개 기업, 15개 대학, 52개 스타트업, 27개 혁신 번영 기금 등이 참가해 25일까지 테헤란에서 진행된다. 전시회 개막식에 비잔 남다르 장간의 이란 석유 장관이 참가해 연설했다. 장간의 장관은 트럼프가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서 탈퇴한 후 이란 원유 수입을 금지시키는 등 심각한 석유 제재를 가했다면서 미국이 이란 원유 수출을 0으로 줄이려 했지만 그들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석유 제품 수출 전망이 밝다면서 석유산업 발전 방안과 더불어 국방 분야에서의 자국 석유 제품 사용 계획 등을 언급했다. 장간의 장관은 특히 트럼프는 우리가 제재로 인해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살아남았고 트럼프가 무너졌다면서 트럼프의 이란 적대시 정책을 비난했다. 한편 이란 핵 협상을 주도했던 유럽연합 외교정책 책임자 캐서린 애슈턴과 미국 전 국방장관 척 헤이글은 압력을 가해 이란을 굴복시키려던 트럼프의 대이란 정책을 결함있는 생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트럼프의 저항에 승리를 맛본 이란이 앞으로는 더더욱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하원 의원, 바이든 취임 하루 만에 탄핵 소추안 발의. 미 공화당 소속 마저리 테일러 그린 미 연방 하원 의원이 21일 바이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하이힐 씨는 트럼프라는 별명을 지닌 그린 의원은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로
극우단체로 알려진 QAnon 공개 지지자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14일, 21일 바이든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 그는 바이든이 부통령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면서 헌터 노트북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로써 자신의 공약을 지킨 그린은 자신의 트위터에 탄핵 소추안에 대한 입장문과 영상 메시지를 게시하며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자고 썼다. 민주당이 연방 하원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조건에서 그린의 탄핵 소추안은 하원의 문턱조차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트럼프가 퇴임하고 바이든이 이른바 취임을 마쳤지만 미국 내 정치 상황은 전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부정선거 논란은 더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때 제출된 탄핵 소추안은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바이든 행정부 정당성 여부 논쟁을 심화시키는 데는 영양가 만점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탄핵은 위헌, 부관 참시 아니면 또 다른. 미 연방 하원이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언론에서는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조만간 가결된 탄핵안을 상원에 송부할 거라 보도했다. 하버드대 헌법학 교수는 이미 트럼프에 대한 탄핵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치 매코널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21일 트럼프 탄핵 심판을 2월 중순에 개시하자고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에게 제안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1일 트럼프 탄핵은 위헌이라는 기고글을 게재했다. 기고글은 트럼프는 물러났기 때문에 민간인이며 민간인 탄핵은 성립이 안 되며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글의 지적처럼 탄핵은 애초 공직자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퇴임했다면 그 절차는 위헌이 된다.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펠로시, 매코널 등 이른바 딥스테이트로 불리는 이들은 여전히 트럼프 탄핵에 연연하고 있다. 그 이유는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제기할 가능성을 짓밟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종의 부관 참시인 셈이다. 부관 참시는 이미 사망한 사람이 사망 후 큰 죄가 드러났을 때 처하는 극형으로 사람을 2번 죽이는 형벌이다. 일각에서는 딥스테이트가 트럼프 탄핵에 목매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는 밀러 국방장관 대행을 비롯한 군부의 움직임과 결부한 분석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공개되지 않았을 뿐 이미 반란진화법 또는 계엄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6일 바이든 당선 인증과 20일 바이든 이른바 취임 이후에도 군 관련 인수인계를 거부했는데 이는 군사행동에 돌입했기 때문이라는 게 그 주장의 논거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핵가방을 소지한 채 플로리다로 떠난 사실도 근거로 들었다. 핵가방을 들고 간 것은 여전히 군 통수권자가 트럼프임을 암시한다는 거다. 이들의 주장처럼 트럼프가 이미 반란진화법이나 계엄령을 내린 상황이고 군 통수권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는 민간인이 아니며 트럼프 탄핵 절차 또한 성립될 수 있다. 의원이 미 대선 후반전에 진행되는 복잡 미묘한 미국 내 정치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1월 24일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